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 가지치기 잘 하시나요? 처음 식물을 기르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처음에 가지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옷자랑 꽃대를 잘라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위가 막상 잘 들리지 않던 시절이었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지난 과거에 많이 연연하고 휘둘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를 잘라낸다는 행위 자체가 참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지치기를 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면서 어쩌면 내가 원하던 나의 삶의 수영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다듬어 가면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첫 번째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꽃망울 다금다금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북할가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키는 평균적으로 50에서 70cm까지 자라나게 되죠. 뿌리는 천근성으로서 잎은 넓은 난형에 속합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 가장자리가 갈라지면서 톱니처럼 생긴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에는 다양한 색상의 홑 구절초와 겹 구절초가 입고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절초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약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구절초 자체의 성질이 차고 독이 없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서 이 식물을 약재로 사용을 해왔다고 하죠. 때문에 매우 귀한 식물로 여겨서 한반과 민간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을 식물의 대명사인 구절초는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하죠. 햇볕이 충분한 공간에 식재를 해주시고 배수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구절초는 비료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예쁘게 식재하시고 2-3년이 지나면 장소를 바꿔줄 필요가 있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속간해주시고 다른 흙으로 포기 주위를 복토해서 예쁘게 재배를 해주셔도 됩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을 합니다. 9월 9일에 채집을 하면 약효가 좋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구절초는요, 처음 꽃대가 올라왔을 때의 색깔과 개화기가 지나고 시들어갈 때의 색상이 변화합니다. 때문에 이 변화를 캐치해 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꽃의 지름은 6에서 8cm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있는 슈퍼벨입니다. 빨간 색상이 정열적이죠. 슈퍼벨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작고 귀여운 꽃이 되겠습니다. 슈퍼벨은 3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하죠. 사피니아의 개량종으로 페추니아보다는 꽃이 작습니다. 여름의 절정을 이루는 대표적인 여름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밀레니엄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작고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추위에도 잘 견디고 병충해도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쉽죠.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지는 꽃들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새로운 꽃들이 빼꼼 고개 내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벨의 꽃말은 절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피니아의 개량종으로 꽃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단점을 개선해서 병충해에 강한 식물이라니 관리하기 쉽고 참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겹꽃이 매력적인 유럽 에키네시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번호마다 품종마다 매력이 다 다르죠.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과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겹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는 품종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오랫동안 개화하기 때문에 참 매력이 가득하죠. 딜리셔스 캔디는 살짝 강렬한 네온빛깔의 핑크가 매력적인 꽃을 피어냅니다. 색상이 이렇게 밝은 분홍, 쨍한 분홍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에키네시아 딜리셔스 너겟은요, 겹으로 피어나는 크림 색상이 참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완전 순백의 색깔이 아닌 약간 은은한 크림색으로서 더욱더 무드가 있죠. 겹 에키네시아 중에 딜리셔스 너겟은 이렇게 자라면서 꽃잎이 아래를 향해서 처지면서 자라납니다. 이 모습이 마치 토끼기 혹은 배드민턴 공처럼 너무 귀엽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에키네시아는 스트로베리 앤 크림입니다. 빨간 딸기에다가 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스트로베리 앤
크림 역시 붉은색과 크림색의 조화가 너무 예쁜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라면서 화심이 붉게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을 좋아한다면 첼리 플러프를 놓칠 수 없죠. 청초한 느낌을 주는 연분홍 꽃잎이 매력인 체리 플러프입니다. 밀크쉐이크 에키네시아는요, 크림색으로 피어나고 중간 화심에 주황색 포인트가 매력적인 색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셔던벨입니다. 겹으로 피어나는 선명한 마젠타빛 꽃잎을 가지고 있죠. 에키네시아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카페, 정원이나 베란다, 나만의 정원을 가꿀 때 꼭 필수적인 식물이 되겠죠. 조경 등에 사용하기 좋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예쁜 국화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지지 국화입니다. 노란색과 분홍색의 지지 국화가 합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매우 상큼한 느낌을 주죠. 지지 국화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백봉국화, 폼폼국화 들어와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화는 한국, 만주, 동남부, 중국이 원산지인 식물로서 내한성이 강하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국화는 기본적으로 양지 식물이지만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국화는 저온에도 잘 견디는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좋은 생육 온도 역시 그리 높지 않습니다. 1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셔야 되겠죠. 때문에 지금처럼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는 물을 말리지 않고 물 주기에 신경 써주면 됩니다. 화분에 심는 경우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은 목노보단입니다. 목노보단 혹은 프리센스 플라워 타보치나라고도 불립니다. 브라질이 원산지인 늘 푸른 딸기 나무에 속합니다. 높이는 5m까지도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분홍색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목노보단은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햇볕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붉은 인동도 꽃이 참 매력적이죠. 6월부터 9월 사이에 예쁜 꽃이 개화하고요. 월동 온도는 영하 30도입니다. 그만큼 한겨울에도 잘 살아나는 식물이죠. 약간 덩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덩쿨 식물입니다. 흙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죠. 화단용이나 펜스 식재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다년생 숙군초로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합니다. 겨울철 날씨가 되면요, 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게 됩니다. 겨울이 지난 후에 새 잎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쁘게 자라나게 됩니다. 선이 고운 줄기 끝에 분홍 색깔의 꽃을 달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분홍색의 화사한 꽃과 함께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꽃받침도 이렇게 귀엽습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약간의 향기가 나는 관상수로 남부 지역에서는 정원이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식재하는 나무 중 하나가 되겠죠. 반그늘 이상의 햇볕이 드는 곳을 선호합니다. 다음 식물들은 사랑초입니다. 어느새 자라서 줄기를 올려주고 꽃대를 머금고 있는 사랑초도 있네요. 갱이밥 속에 속하는 식물을 사랑초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꽃잎이 하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갱이밥 속 식물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클로버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심장형,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닮은 잎의 유사성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사랑초는 구근 식물입니다. 화분을 뒤적뒤적 파보면 구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꽃을 예쁘게 보고 휴명기에 들어갈 때 구근을 채취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혹은 화분채 말려서 다음에 휴명기가 지나고 새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초를 심어주고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자라서 싹이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 보통 적정 온도가 15도와 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5도 정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주시면 딱 좋더라고요. 굵은 식물은 사랑초를 포함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바로 과습에 유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랑초 물 주시고 나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뿌리가 썩는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사랑초가 선호한다는 거는 이제 아실 것 같네요. 빛만 잘 쬐어주면 사실 큰 탈 없이 잘 자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사랑초의 분갈이는 화분에 비해서 식물이 지나치게 크거나 뿌리가 화분 밑으로 뚫고 나온 경우, 흙 표면이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경우에, 혹은 평소보다 흙이 빠르게 마르거나 반대로 잘 마르지 않을 때 해주면 좋더라고요. 너무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물이 마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 화분의 크기를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식물의 본체에 비해서 너무 큰 화분에 심어주진 말아주세요. 마사토를 30에서 40% 정도 섞어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초의 비료는 알비료를 몇 알 티스푼으로 건져내서 올려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새싹이 나고 있는 시점 혹은 꽃대가 쑥쑥 올라오는 시점에서 알비료를 넣어주는 것도 큰 효과가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알비료 쏙쏙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초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느껴질 때에는요, 뿌리에서 1, 2cm 정도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이때 자른 잎을 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물꽂이를 해도 뿌리를 내리는 품종도 있습니다. 작고 여려 보여도 키우다 보면 정이 가고 아름다운 꽃 때문에 매력에 금방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초를 아예 안 키우시는 분은 봤어도 절대 한 종류만은 키우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매력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아스타 국화입니다. 예쁜 색깔을 뽐내주고 있죠. 영하 30도에서도 충분히 월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화를 닮았죠. 하지만 아스타의 꽃잎이 조금 더 뾰족뾰족 별을 닮았다 하여 아스타라는 이름도 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스타는 씨앗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성숙한 크기로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꽃이 있는 상태로 들이셔서 키워내는 것이 수월합니다. 농원의 향등골풀은 지금 보고 계신 무늬향 등골풀, 그리고 하양향 등골풀, 그리고 분홍향 등골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줄기와 무늬의 잎의 색상이 다 다른 것이 특징이죠. 향 등골풀은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는 100cm에서 200c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굴락으로 모아서 심기에 좋은 식물이며 관상수로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성장이 빠르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향등골풀은 양지, 음지 가리지 않을 정도로 토양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뛰어난 식물입니다. 완전 그늘만 아니면 어디에서나 무난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어야 될 부분이 적습니다. 초기에 정원이나 노지에 심고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몸살 없이 잘 자라납니다. 향등골풀의 어린 수는 봄철에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꽃은 말려서 꽃차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안개꽃을 닮은 화이트 캔디입니다. 키는 40에서 60cm 정도로 자라납니다. 키가 조금은 큰 편이라고 느껴지면 적심을 해주시면 작게 길러내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캔디는 국화과에 속하며 겹겹의 꽃이 제일 이쁘다고 하여 장미토플 혹은 흰겹 토플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처럼 겹겹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안개꽃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안개꽃보다는 조금 더 큰 편에 속하죠. 개화를 한 후에 꽃대를 잘라주시면 다시 새순이 나와서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키워보니 뿌리가 잡초처럼 강해서 번식이 참 잘 되더라고요. 경사 있는 공간이나 절개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황근은 보물주먹
주머니라는 꽃말을 가진 멸종 위기 식물입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야생화로 아욱가에 속하는 식물이죠. 보통 황금은 여름에 개화를 합니다. 샛노란 꽃잎이 피고 가운데는 검은색의 화심이 예쁘죠. 보물 주머니라는 예쁜 꽃말과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마치 아욱처럼 동글동글한 잎들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분홍 조팝 묘목입니다. 장미과의 단연생 식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죠. 파종 혹은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직간과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하며 건특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팝은 장미조팝, 황금조팝, 꼬리조팝 등 20여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 색상의 조팝은 아름다움과 귀여움을 동시에 갖고 있죠. 또한 조팝은요, 늘어지는 수영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린 잎은요, 나물로도 식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기, 가래, 신경통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베로니카 블루카페트 꼬리풀입니다. 아름다운 블루카페트라는 품종은요, 초장이 15cm 내외로 이렇게 빡빡하게 자라기 때문에 지피 식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푸른색의 카페트를 깔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꽃이 지고 나서도 꽃대만 잘라주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키가 작게 자라면서 빽빽하게 바닥을 뒤덮기에 풀들도 잘 올라오지 못합니다. 잡초 걱정이 없는 식물이죠. 한번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잔디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름 더위를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식물 꽃범의 꼬리입니다. 올망졸망 아름답게 달려있는 꽃송이들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꽃범의 꼬리는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한국, 북아메리카,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를 선호하는 식물로서 높이는 60에서 120cm 정도까지 자라나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게 됩니다. 꽃범의 꼬리의 꽃말은 청춘 추억 젊은 날의 회상입니다. 분홍빛깔로 피어있는 꽃범의 꼬리꽃을 보고 있으면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농원 뒷밭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범의 꼬리 저도 한번 키워보았습니다. 줄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가늘고 길게 솟구쳐 올라가더라고요. 뿌리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싹이 나옵니다. 끝은 점점 뾰족뾰족해지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연한 듯 화려한 이 분홍 색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름다운 여름꽃 하면 생각나는 식물 중 하나죠. 지금부터는 화려하고 예쁜 콜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실 색상은 진한 노란 색상입니다. 뒤이어서 문빔이 나올 텐데 문빔은 이 식물보다는 조금 더 연한 노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11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피어나는데요. 꽃말은 소녀의 순정, 애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가는잎 금계국, 애기 금계국, 솔잎 금계국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4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줄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곱게 서고 가늘게 자라납니다. 털이 없고 가지를 많이 치는데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이 참 예쁘죠. 잎은 마주 나는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 역시 콜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리틀뱅 레드가 되겠습니다. 리틀뱅 레드는요, 꽃잎이 가지고 있는 무늬와 여러 색상이 투톤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빨간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붉은 계열로 빛나는 색상이 참 예쁘죠. 추위에 매우 강한 식물들입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양지 쪽에 심어주시면 예쁜 꽃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합니다. 번식은 뿌리 나누기나 뿌리 부근의 줄기를 잘라 꺾어지를 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햇빛을 참 좋아한다는 점을 생각해
해주세요.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하 40도의 강한 내한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빔은 연한 노란 색상을 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의 모양도 각각의 품종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다음 식물 샤프란입니다. 어떤 색상 좋아하실지 몰라서 샤프란도 다양한 색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샤프란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크로커스과의 한 종류입니다. 본래 우리가 샤프란은요, 염색 재료, 향료, 약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었던 고귀한 식물이죠. 지금은요, 원예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샤프란과 분홍 샤프란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꽃의 크기와 잎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력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샤프란은요, 붓꽃가의 식물로서 10에서 15cm 높이로 자라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호하는 굵은 식물이죠. 샤프란이 가장 잘 자라나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시원한 기온입니다. 노란색의 샤프란도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샤프란은 고온 다습에는 오히려 약하죠. 약간은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물 빠짐이 잘 되고 있는지 신경 써주시면 무난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보라색의 꽃이 신비감을 주는 강부추입니다. 강부추는 강가 강변에 자라난다 하여 강부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강부추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가뭄과 건조 모두 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토종 흰 붓꽃입니다. 붓꽃은 물가 근처에서만 잘 자라나는 줄 알았는데 화단이나 정원에서도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붓꽃은 꽃봉오리가 붓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붓꽃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하얀 흰 붓꽃은 잎이 넓게 부채처럼 펼쳐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종 흰 붓꽃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철포나리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큼직큼직한 게 눈에 바로바로 띄죠. 하얀 색깔의 철포나리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 순결이라고 합니다. 여름 가을 식물인 철포나리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다만 너무 강한 직사 강선은 잎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햇빛과 통풍이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식물로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순비기 나무입니다. 순비기 나무는요, 쌍떡잎 식물에 속하는 마편쪽가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7월부터 9월, 즉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난다고 해요. 순비기 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바닷가나 모래땅에서 살기 시작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연한 보랏빛의 꽃이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뾰족뾰족 잎이 매력이고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식물 용담입니다. 용담은 쌍떡잎 식물 하파나군의 용담가의 여러 해살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용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에 분포합니다. 산지 풀밭에서 서식하면서 아름다운 꽃미모를 풍겨주죠. 개화 시기는요, 8월부터 11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용담의 꽃말은 정의라고 하네요. 크기는 약 60cm 정도로 자라나게 되고 잎은 자루가 없이 마주납니다. 용담은 건조에는 약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줄기를 잘라서 꽃꽂이를 통해서 번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처녀치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처녀치마 꽃을 보고 나서 풍성한 보랏빛깔의 꽃이 여인들의 치마 자락을 닮았다 하여 다음과 같이 귀여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산지와 그늘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엘린지움 모종입니다. 엘린지움은 보통 꽃과는 다르게 예쁜 밤송이 같은 모습의 푸른 빛이 참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신비감을 주는 꽃을 좋아하신다면 엘린지움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꽃의 개화 시기는 7월부터 10월입니다. 푸른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하얀색으로 변화합니다. 다음 식물은 하늘하늘 보랏빛의 꽃이 너무 귀여운 토종솔채입니다. 토종솔채는 내한성 매우 강해서 영하 30도까지도 월동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긴 개화기를 가지고 있죠. 성장할 수 있는 높이는 90c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겹겹이 피어나는 연보라색 레이스 꽃잎이 참 귀여운데요. 토종솔채는 보라색인데 살짝은 옅고 살짝 청색빛이 도는
있는 사랑스러운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잎의 무늬가 너무 귀여운 무늬바위장대입니다. 바위장대 중에서도 잎의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대는 또 나름의 매력이 강하죠. 바위장대는 한국의 특산 종으로서 한라산 정상부에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야생화죠. 무늬바위장대가 제주도에서 왔다면 백두산이 고향인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기린초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로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여름에 노란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또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점점 잎이 빨갛게 단풍이 듭니다. 이 단풍 드는 모습 관찰하는 게 또 재미있죠. 식물 받으신 다음에 3, 4일 정도 적응시켜 주신 다음에 예쁘게 합식해서 토분에 심어 주시면 또 너무 분위기 있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인테리어 식물로도 추천입니다. 베란다와 정원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위성류 핑크 캐스케이드입니다. 건조에 강한 식물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꽃 크기가 작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수품종입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여름꽃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핑크색의 꽃이 피어나죠. 위성류라는 이름은 중국의 위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버들나무와는 다르지만 멀리서 봤을 때 버들처럼 늘어진 가지와 꽃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수양 버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핑크 캐스케이드는요, 정원상을 받았던 품종입니다. 성경에도 나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념소로 심은 나무인 에셀 나무라고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 되겠습니다.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에셀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봄, 여름 두 번 꽃이 피어납니다. 예쁜 줄무릇이 보랏빛 꽃을 한 송이 피어내고 있더라고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 중에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 줄무릇, 잎에 줄무늬가 있어서 줄무릇 또는 줄의 무릇이라고 불립니다. 귀여운 분홍꽃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어나게 되죠. 다음 식물은 화려한 꽃이 아름다운 찔레 3종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찔레는 루비 찔레가 되겠죠. 찔레의 물주기는 겉흙 말랐을 때 바로바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계절에는 물이 더 금방 마릅니다.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마름 생기지 않게 물 바로 주세요. 또한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셔야지 가습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찔레는 기본적으로 덩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요, 시든 꽃대를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든 꽃대를 잘라주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새순 혹은 꽃대의 그 에너지를 잘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백봉국화입니다. 보통 국화가 겨울에 기존 줄기는 이제 시들고 이듬해 봄에 뿌리가 다시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백봉은요, 기존에 자랐던 줄기에서 새순이 올라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백봉국화만의 특징은요, 처음에 하얀색으로 피어났다 노란색 빛이 돌고 또 분홍색으로 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폼폰국화입니다. 폼폰국화만의 특징은 국화의 화형이 매우 동그랗게 생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절화용으로도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보통의 정원에서는요, 꽃을 예쁘게 보시기 위해서는 조금은 작고 동글동글한 폼폰국화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폼폰국화는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 햇빛 가득한 공간에 식재를 해주시고 겨울이 오면 지상부에 지푸라기, 낙엽, 헝겊 등을 올려서 멀칭만 해두어도 무난하게 월동을 잘 해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화는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서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봄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잘 해주시고 개화기에는 꽃망울이 건조해서 바짝 마르지 않도록 물주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간혹 어린 국화의 뿌리가 완전히 돌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화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적응을 해서
해서 금방 활착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서 약간은 기다려 주시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국화와 백봉으로 멋스럽게 청원을 가꿔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도 아름다운 식물이죠. 키르탄선스 엘라투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마나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8월, 9월에 개화기가 시작이 됩니다. 화색이 매우 정열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붓꽃과의 한 종류인 시베리아 붓꽃입니다. 농원에는 핑크 파르페와 라이프 오브 화이트 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붓꽃이라는 이름은요, 원산지인 시베리아를 그대로 따와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관상용 붓꽃 중 하나입니다. 꽃봉오리가 꼭 먹음은 붓과 같다 하여 붓꽃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넘는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붓꽃은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시베리아 붓꽃의 특징은 건조에 강하고 토지를 잘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길러주셔도 됩니다. 다음 식물은 하등나무입니다. 하등나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어 희귀한 식물로 알려져 있었던 나무입니다. 잎이 일반 등나무에 비해서 작고 꽃이 여름에 피어서 하등나무라고 불립니다. 하등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예쁜 수영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대가 굵게 이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등나무는 높은 고산 바위 틈에서 수십 년을 버텨 자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겹으로 피어나는 은은한 분홍빛이 매력적인 리틀 브릿지 핑크 겹초명국입니다. 초명국은 가을을 밝혀주는 식물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꽃을 가을 내 피워주죠. 특히 리틀 브릿지 핑크는 외성으로 피어나는 작은 모양의 꽃이 다금다금 열리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40에서 50cm 정도의 수영으로 작게 자라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나 그 공간을 잘 밝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초명국보다는 일반적인 크기를 선호한다면 일반 초명국 소품과 중품도 농원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초명국은 물을 참 좋아하죠. 노지에서 키워도 베란다에서 키워도 상관없이 잘 클 수 있지만 비가 촉촉하게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주기 신경 써주시면서 물마름 없이 키워주세요. 예쁜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꽃망울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초명국은 번식도 좋은 식물입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초명국은 씨앗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서 번식을 잘합니다. 뿌리의 세력이 워낙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뿌리 나누기를 통해 늘려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자리 잡은 뿌리는 세력을 강하게 늘려갑니다. 바이텍스 나무는 통화식물목 꿀풀과 순비기 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감목으로 원산지는 중국과 인도라고 하네요. 바이텍스는 벌간 나비들에게 매우 필요한 꿀꽃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입니다. 때문에 줄기와 잎에 방향류가 있어서 나무 전체에서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바이텍스의 꽃은 여름과 가을에 자주색의 꽃, 연보라색의 꽃이 총상화서에 달려 자라납니다. 꽃대가 짧아 때때로는 수수 이상 모양으로 나는 것이 큰 특징이죠. 열매는 꽃이 지고 난 가을에 익으면서 핵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바이텍스를 키웠더니 매우 크게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잘 자라더라고요. 바이텍스는 성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 외성 붓들레아입니다. 앞서 보신 붓들레아와 다르게 잎에 무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붓들레아 자체가 꽃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눈 돌릴 틈이 없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진한 분홍 색상이 너무 아름답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붓들레아는요, 꽃의 향기가 있으며 꽃도 오래 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보라 색상도 이렇게 꽃대 올려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틀레아는 꽃도 화려한데 지금 보고 계신 유럽 부틀레아는 다른 부틀레아에 비해서 작게 자라기 때문에 작은 정원이나 베란다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위에 강해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꽃이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도 좋아서 카페 정원이나 가게 정원에서도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분홍색 부틀레아에 비해서 농원에는 보라 색상이 더 아담하게 자라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크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붉은색의 복슬복슬한 꼬리털의 매력이 반해서 들여놓았던 식물입니다. 여름에 붉은 꼬리를 보여주고 연중 온도가 잘 맞으면 귀여운 붉은 꼬리를 사계절 보실 수 있습니다. 창가나 베란다 바깥쪽에 키우기 알맞은 식물이죠. 다음은 아스트란티아에 속하는 반지꽃 일명 세리스 버튼가 로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 되겠죠. 개화는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키는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수록 웃자람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식물입니다. 꽃은 벌과 나비를 부르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예쁩니다. 반지꽃은 약간의 습하게 키워야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병충해에 강하며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물 마름 없이 키워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지꽃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